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월요일장 장 마감했어요. 미증시 상황이 썩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양봉을 세워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고 실제로 이제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도 좀 긴가민가 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괄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장 마감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시장에서 이제 우리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꼭 하잖아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해보자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 가지고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뭐 당연히 제일 높았습니다. 한 종목 먼저 보자면은 제일제당 먼저 봐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언제나 국내 부동의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나 그 관심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가 지금 뭐 업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 D램 가격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삼전하고 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 거고,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관심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약간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좀 대란이 있으면서 좀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있었던 종목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뭐 그다지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도 이제 외인의 수급이 좀 계속 많이 붙어주고 있어요. 특히 사료, 비료, 그리고 이제 음식료품 관련해 가지고는 외인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는, 해당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외인 수급이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배당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는 한데, 제일제당 뭐 만약에 이제 저한테 매수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도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아주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큰 실적 변화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이제 기대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정도이다 보니까 CJ제일제당 일단 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또 기존의 그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섹터나 산업에서의 뛰어오르는 종목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음식료품이라든가 사료 비료 관련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산업군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 수급 상황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흐름을 봐야겠지만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 극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시고 저희 프로핏 사단에서 준비해드린 종목으로 좀 종목을 좀 순환매 해보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종목을 좀 보자면은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좀 스탠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또한도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 보여줬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특히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좀 눈에 보였고요. 뚜렷하게 보였었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도 잘 나와줬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건 막 올라가기는 사실은 좀 모멘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발표 나오고 하면서 또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인터넷 대형주로서 인터넷 대표주로서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만원 선까지는 지켜봐 보셔도 9만원 선까지는 지켜봐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주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뭐 매크로적인 시황이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긴 호흡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CS 윈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풍력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쥐고 있는 종목이 CS 윈드라는 종목이죠. 오늘도 좋았어요. 잠깐만 좀 차트를 보면 금일도 지금 6% 올라가고 지금 완전 단기적인 저점, 가격적 메리트가 아주 좋았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 상승분을 지금 다 같이 먹고 있잖아요. 저희 다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SKDND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SKDND 부동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는 하죠. 부동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 이제 풍백 단지를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시점을 지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시가총액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6천억, 5천억 원이 넘는 종목이라서 뭐 아주 작은 스몰캡 종목은 아니고 SKDND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그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중견기업 혹은 뭐 대형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산업의 재료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인 수급도 조금씩 붙어주고 있고요. SKDND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상승분을 처음부터 먹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는 일단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면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8,000원 라인 단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테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저희 그 노란톡방, 저희 그 카카오톡방 회원님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28,000원 단에서 시세 차익, 그러니까 차익을 좀 실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전히 그 부동산 개발이지만 또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슈에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SKDND라는 종목도 오늘자 시장의 관심을 한몫에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종텔레콤 한번 볼게요. 세종텔레콤 아무래도 이제 5G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5G입니다. 5G 관련해 가지고 뭐 특화망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슈로 떠오른 종목이긴 한데 지금 그래요.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 그런 데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두 종목씩 튀어오르고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그런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좀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총이 2,200억 밖에는 안 되는 작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면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매일같이 나옵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매일같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동전주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프로피스 하단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없어요. 굳이 이렇게 구태여 위험한 매매를
지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종목 자체를 드리진 않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떠오른 이유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뭐 5G 특화망 디지털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NFT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슈로 떠올랐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약간은 회의적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에 떠도는 그 쓰레기 정보들이라고 하는, 내일 상한가 갑니다, 사세요, 뭐 출처도 없어요, 어디서 오는 정보인지도 모르는 그런 정보들로 해가지고 종목을 띄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이런 종목도 좀 안 했으면, 좀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 뭐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들, 섹터들, 산업들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여지없이 좀 어떤 매매를 우리가 추구해야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가르쳐줬던, 시장이 곧 교보제입니다. 시장이 곧 교보제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장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저희 프로핏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방향도 정말 잘 맞았고요.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뭐 화요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또 좀 건승할 수 있는 저희 그 카톡방, 노란톡방 회원님들과 저희 프로핏 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일단 장 마감 시황까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